법원도 면책확인회소에서 너무 깐깐하게 굴진 않아요. 다만 경험이 많은 대리인한테 맡기셔야 되고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시는 분들 항상 말씀드리는 거야.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과다한 채무를 일정 수준 갚고, 아니면 파산 같은 경우는 내가 가진 재산만큼만 갚고 나머지는 없애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끔한 상태로 다시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게 회생이나 파산 신청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이란 말이에요. 면책되지 않은 누락된 채권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그걸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회생하고 파산하고 달라요. 회생 같은 경우는 채권자 목록에 있지 않은 채권자에 대한 면책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채권이 누락됐고 면책 신청을 했는데 나 채권 누락된 게 있어요 라고 해봐야 채권자 목록에 있지 않은 사람한테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면책을 추가적으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채권자 목록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회생은 면책 이후에는 회생 신청 전에 있었던 빠졌던 누락된 채권은 면책 받을 방법이 전혀 없다. 요거 아셔야 돼요. 파산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파산하시는 분들 중에 채무에 대한 어떤 해결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도망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도 살지 않은 어떤 집, 이런 데로 내 주소를 옮겨놓고 심지어 거기서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신 분도 있단 말이에요. 주민등록을 내가 사는 대로 해놓으면 또 득달같이 채권자들이 돈 내라고 돈 갚으라고 소송하고 뭐하고 법원에서 날라오고 맨날 송달관 찾아오고 하면은 너무 그게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러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한테 얼마를 빌렸는지 누가 이 채권자인지 알 수 없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송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왜? 송달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한단 말이에요. 그 주소지로 송달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채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경우 쉽게 얘기하면 공시송달로 어떤 채권이 확정이 돼서 확정 판결문이 나왔다거나 이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시킬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필연적인 사유가 있다면은 면책확인회소나 아니면은 청구이의소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다만 면책확인회소를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대리인 사무실에 맡겼거나 했을 거잖아요. 거기서 실수했는데요? 이건 안 통해요. 면책확인회소의 어떤 비면책 대상, 조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채무자가 악의로, 악의라는 말이 뭐냐면은 나쁜 마음으로, 요게 아니야. 법에서의 악의는 알면서도예요.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요거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면책확인회소를 해도 미치지 않는 거야.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보증 채권이 있어. 그래서 채권자 목록을 쭉 뽑았어. 쭉 뽑았는데 그거를 대리인이 실수로 누락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대리인이 한 행동은 본인이 한 행동하고 동일하게 보거든요. 그러면 면책확인회소가 통할까요? 안 통해요. 왜? 알거나 알 수 있었던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면책의 효력이 추가적으로 미치지 않아요. 서민금융진흥원이나 토스 이런 앱에서 이렇게 쫙 나오는 그 채권자 목록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 확인한 서류를 법원에 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누군가가 누락이 되어 있다? 이거는 면책확인회소를 하나만 해요. 이거는 안 해줘요. 왜? 채권자가 너무 억울하긴 하잖아요. 대표적인 게 보면은 단위농협에서 보증인을 알려주지 않았거나, 아니면 단위농협에서 채무가 없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나중에 채무가 발생한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는 면책확인회소를 해서 저희가 면책을 다 시켜드렸어요. 추가적으로.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어떤 여자분이 있었는데 자기 명의로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이혼하고 채권자가 누군지도 몰라. 근데 추심 오는 것들을 다 저희한테 모아오셨어. 모아오셔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해서 넣었는데 개인 채권자 한 명이 다시 추심을 한 거예요. 심지어 이 개인 채권자가 송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그래가지고 면책확인회소를 통해서 최근에 부산에서 면책확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다만 이거는 채권자가 압류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통장 압류해놓은 상태여가지고 면책확인회소가 아니라 청구이의소로 저희가 정리를 했거든요. 면책확인회소와 청구이의소가 뭐가 다릅니까? 라고 말씀하시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압류, 가압류가 되어 있는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없애고 싶다라고 하면 이거는 청구이의소로 가시면 되고요. 그냥 누락된 채권이 있는데 누군가 나한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라고 해서 아직까지 추심 절차가 진행이 안 됐으면 그거는 면책확인회소로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채권 누락은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 근데 만약에 채권 누락이 됐다라고 하면 해결을 하셔야 되잖아요. 회생은 재신청밖에 없어요. 면책 받기 전에 그 금액이 크면 재신청을 하시는 게 더 유리해요. 그 금액이 작으면 갚으세요. 왜? 지금까지 낸 변제금이 아깝잖아요.
파산은 달라요. 파산은 채권자에서 누락이 됐다 하더라도 파산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를 추가적으로 제정할 수가 있어요. 그게 면책 확인해소, 청구 이의해소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채무자가 악의로, 여기서의 악의는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 빠뜨렸다, 실수로 빠뜨렸다, 이런 거 적으면 안 돼요. 내가 이 채권의 존재를 알 수 없었던 사유, 이 채권 자체를 알 수 없었던 사유에 대해서 그 서면에다가 꼼꼼하게 적으셔가지고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시면 면책 확인해소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법원도 면책 확인해소에서 너무 깐깐하게 굴진 않아요. 다만 경험이 많은 대리인한테 맡기셔야 되고, 대리인의 어떤 서면에 실수로 그랬다, 과실이었다, 이런 것들이 적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